50대 기혼자들 서로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객관적인 생각 부탁드려요. 여자가 보낸 글. 초여름에 싱그러운 바람 같다는 생각을 했어. 아주 오래된 기억 속 10대의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참 예쁘고 행복하게 느껴졌어. 멋진 커리어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익숙하게 불러주는 그 한마디가 괜히 더 다정하고 정겹게 느껴지더라. 덕분에 행복한 기억으로 주말을 잘 보냈어. 한 주도 즐겁게 시작하고 항상 건강하고 조심히 다녀. 또 보자. 남자가 보낸 글. 지난날 너와 나누었던 시간들을 가만히 떠올리다 몇 글자 적어본다. 지난 주말에 너 만나러 가는 길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참 설레이더라. 반가우면서도 아득한 그리움이 밀려와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 시절에 너한테 연락을 해볼까 말까 참 많이 망설였거든. 결국 용기 내지 못했던 게 마음 한구석에 못내 아쉬움과 미련으로 남았었나 봐.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나를 기억할까. 너의 조용한 일상에 내가 불쑥 찾아가는 게 조심스러울 만큼 그 시절에 너는 나에게 그냥 친구 그 이상의 소중한 존재였으니까. 우리 10대 때도 지금처럼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서 만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랬다면 우리 모습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문득 아련한 생각도 해보았어. 이제는 우리 서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어서 모든 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번에 늦게나마 용기 내어 연락처를 물어본 건 참 잘한 일인 것 같아.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 이렇게 너와 다시 마주 앉아 잃어버린 시간을 잊고 새로운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야. 앞으로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주 소소한 삶의 조각이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쉼터 같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고 조만간 봐. 친척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나 연락처 주고받았다고 학교 동창은 아님. 괜히 따뜻하게 읽었잖아, 처음에. 아니, 나는 50대가 돼서 서로 싱글인데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시 뭐 잘해보자 뭐 그런 건 줄 알고. 아니, 감정이 넣어서 내가 넣으려고 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갔어, 그게. 와, 씨, 되게 짜증나네. 여자는 결국 보지가 벌렁거린다는 소리를 정성스럽게 써놓은 거고요. 남자는 서로에게 따뜻한 쉼터? 따뜻한 쉼터는 모텔 대실이겠지, 이 새끼야. 개소리 까고 있어. 돌아서 만난 거?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랑 애들은 그러면 그냥 무용지물이야? 그 옛 시절에 만났던 그 여자를 만나니까 네가 낳아놓은 새끼들까지 후회가 돼? 요즘 10시간에 2만원짜리 있다고 하는데 너 이 새끼 뭐 비아그라 없이 가능해? 사귀던 때 이 사람이 제일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결혼하면 우리 둘이서만 살자고 먼저 말해줬다는 거였어요. 저도 원래부터 독립적인 환경을 원했고 그 부분만큼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꺼내기 전에 남편 쪽에서 먼저 한 말이라서 더 믿었어요. 그 얘기를 한 게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드라이브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어디 살고 싶냐고 제가 물었더니 둘이서만 독립해서 살고 싶다고, 부모님 곁에 붙어 있으면 숨 막힌다고 했어요. 저도 완전 동의했고 결혼하면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저한테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도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부모님 걱정하는 말이 늘었어요. 아버지 무릎이 안 좋아지셨다거나 어머니가 요즘 무기력해 보인다거나 그런 말들이요. 근데 어느 날 밥 먹다가 남편이 우리 쪽으로 모시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잠깐, 우리 결혼 전에 둘이만 살자고 했잖아요. 그때랑 상황이 달라진 거지. 달라진 게 뭔데요? 부모님 연세가 있잖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결혼 전에도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건 같았거든요. 그때 말할 때는 당분간 같이 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싫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합의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였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을 싫어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싫은 게 아니라 약속이 바뀌는 게 불안한 거라고. 근데 남편은 제가 부모님을 싫어한다고 프레임을 잡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칠째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 사안이 뭔지 정리가 안 되고 남편도 자기 생각이 굳어진 것 같고 제가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 합의한 걸 지켜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 건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그 합의도 당연히 바뀌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진짜 너무 우울해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인데 이렇게 큰 이슈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 균열이 이거라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요. 합의란 게 결혼하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그새 시부모님은 나이를 10살 먹었어? 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야, 우리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니네 부모님 10살 처먹었니,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예전에 커뮤니티 글에서 봤던 글인데, 이런 비슷한 문제로 부부가 싸웠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진짜로 이혼을 하자 그래서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 뭐 홧김에 했는지 뭐 계획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게요 라고 보니까 부모님이 아니 그냥 너 따로 살아 했대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며느리 없이 아들만 들어오면은 쟤는 내 일거리가 되는 거야.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같이 들어오면 며느리라도 부려먹을 수 있지.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그렇게 이혼까지 하고 갔는데 나 이제 어떡하냐. 이거 묻는 글이 한번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되도 않는 효도 욕심에 쓸데없이 자기 행복 깨트리는 일 없어야겠죠. 남자친구랑 저는 서로 잘 맞춰주고 대화도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화하다가 쎄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가요? 명절 때 우리 집은 안 가도 된다. 해외여행 가자. 근처 여행 가자. 라고 해서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했더니 왜 너네 집만 가? 우리 집 갔다가 가야지. 라고 해서 엥스러웠어요. 설거지 얘기가 나옴. 제가 명절에 시부모님 댁 가면 설거지 누가 할 거야 하니까 남자친구가 너 혼자 하도록은 안 두고 같이 할게 라고 해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너가 하고 나는 쉴게 라고 장난침.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뭐라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벙찜. 내가 설거지 안 하면 한마디 듣는 게 기본값인가 싶어서 안 할 생각도 없고 장난친 건데 이 정도면 아 그래 뭐 장난은 장난인데 나는 왜 이 글 쓴 사람이 있어야지? 남자도 엥스러웠겠다. 명절에 여행 가자 했더니 우리 집에 가자? 그럼 뭐지? 하지 않겠어? 명절에 여행 가도 되는 시댁 분위기인데 무슨 설거지로 쎄야 돼. 별것도 아니구만. 쓰니 네가 더 쎄한데? 그건 모르냐? 명절에 남자 집에 안 가도 되니 해외여행 가자니 자기네 집 가자고를 하지 않나? 명절에 혼자 안 하게 설거지 도와준다는데 남자 혼자 하라고를 하지 않나? 참 센스 눈치 다 없다. 네 남친 괜찮은 것 같은데 너랑 헤어지고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제일 문제는 대화가 안 되는 거다. 안녕하세요. 기혼자분들이 다수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디로는 글 작성이 안 되어 부득이하게 아내 명의로 가입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최근 결혼식을 올린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이직한 지는 3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이직을 하여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직하면 응당 회사 적응을 위해 동료와도 잘 어울리고 모임도 가지고 해야 하지만 솔직히 결혼을 앞두고 있어 더욱 부서 내에서 활발히 사교 모임을 가진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럼에도 청첩장을 돌릴 때 마음이 불편해서 그나마 안면 있고 친한 직원들 외에 대면대면한 직원분들께는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사실 정신없어서 식전 하객 맞이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나고 뷔페로 자리를 옮겨 식사하고 계시는 하객분들께 아내랑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릴 때 알았습니다. 멀리 한 테이블에 여성 혼자 앉아 있어서 누구 손님이지 하며 가까이 갔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 갓 입사해서 재직 중인 신입 여직원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해서 그쪽으로 같이 갔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더 미안해하며 전날에 다른 직원들이랑 이야기해서 결혼식 갈 사람들 당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와보니 혼자였다며 대뜸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물쭈물하면서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왜 죄송하냐고 혼자라도 와준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고맙다고 연신 말을 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 결혼식 전날 저는 연차 회사 임원 한 분이 내일 땡땡씨 결혼식 갈 사람들은 만나서 잘 다녀와. 나는 일이 좀 있어서 축의만 따로 했어. 하셨대요. 남은 직원들끼리 내일 뭐 입지, 내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얘기가 막 오가서 그 신입 직원은 당연히 다 오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면서 울상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아내를 슬쩍 봤는데 아내도 동시에 벙찐 표정을 하고 있어서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직원에게는 혼자라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 기왕 온 김에 맛있는 거라도 많이 먹고 가라고. 여기 밥 맛있는 대로 골랐다고 10접시 먹고 가라고 애써 웃으며 이야기하고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려 했어요. 근데 아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며 저분 축의는 돌려주는 거 어떠냐고 따로 얘기를 하더군요. 제 사촌형이 축의금함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따로 얘기해서 그 친구가 낸 축의 봉투 따로 빼서 그 직원한테 따로 챙겨주고 와줘서 고맙고 조심히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사실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서 전 직원 대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희 팀원들은 청첩장 모임 따로 하기도 했고 다들 홀 위치 좋다는 둥 자기는 어떻게 가야겠다는 둥 얘기를 했는데요. 신행 끝나고 회사 복귀하니 새신랑 왔다고 신혼여행 잘 다녀왔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며 대하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답례품 안 하려 했는데 아내가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혼내서 진짜 안 내키는데 답례품 꾸역꾸역 돌리느라 힘들었네요. 근데 문제가 회사에 정이 안 붙네요. 아무리 공사 구분을 하려 한들 이미 감정이 상해버려서 그런가 쉽지가 않네요. 뭐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 그래서 요새 혼자 다시 이직할 좋은 회사 없나 하고 둘러보고 있긴 한데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건지 원래 회사는 다 이런 건지 큰 의미 부여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결혼하신 선배님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나라면 가진 않더라도 축하한다고 메시지랑 축의 1, 20만 원 정도는 넣었을 거임. 사회생활이 그래요. 일주일 본 사람이 나중에 큰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되돌려받을 생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인연의 고리라고 생각해야죠. 그게 사회생활이죠. 한 달이었으면 모를까 그 회사 사람들 사회생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내분 잘 만난 것 같아요. 보통은 벙치고 끝인데 축이 돌려주자고 먼저 말하는 여자 드물어요. 그 신입 여직원으로나마 이내 남편분 회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굉장히 현명하시다고 봅니다. 그래, 그런 것 같다. 현명하신 것 같다. 아내분이. 축의금, 조의금을 하는 이유가 그냥 돌려받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0명을 했어. 10명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나랑 찐 인연이 된 거야.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가져다 줄 이득이 그 나머지 9명이 가지고 올 이익보다 10배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득이 되니까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축의를 하고 조의를 하고 하는 거죠.